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IDC 관리단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4분기 CS 및 안전교육을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매 분기 실시되는 그 안전교육을 통해서 매번 새로운 CS 사례와 긍정의 메시지들로 우리들을 감동시켜 주시는 이덕신 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쪼개서 듣는 이 시간이 숙제하는 시간이 아닌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행복하고 좋은 일터 만들기 위하여 건강하고 재미있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성과 행복의 전도사로 우리들 안에 숨어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내 주실 대한민국의 명강사 33인 중에 한 분으로 KT에서 배출하고 우리 KDFS의 전임 강사이신 이덕신 교수님 소개합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IDC 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분당 IDC 단체를 참석하는 방에는 아직 오실 분들이 덜 오셨나 봐요. 네, 오신 대로 참여해 주시고요. 용산 IDC는 전부 집중해 주셔서 많은 인원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얼마나 더웠습니까? 금년에 유난히 더워가지고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IDC 센터는 우리 또 박재곤 단장님과 또 세 분 센터장님 중심으로 이렇게 잘 뭉쳐서 화합이 돼가지고요.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났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KDF에서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3, 4분기 교육이에요. 오늘 이렇게 다들 준비된 상태로 이렇게 정시 시작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입니다.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을 같이 알아볼 거고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불감증 퇴치 및 폭염 대응 요령을 함께 알아보고요. 칭찬 10계명과 고혈압 예방 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이제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야만 이렇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고요. 기쁜 마음이 건강을 지켜준다는 거를 일찍이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크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면은 즐거워하는 만큼 기분이 좋아지고요. 몸의 면역도 강화되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체험을 했는데요. 안병동의 웃음치료 봉사의 활동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병동에 가보니까 암 환자라고 누구 이렇게 지명을 해서 설명을 안 해도요, 얼굴에 암 환자 이게 딱 쓰여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암에 걸렸다고 그러고 이제 그걸 확인받고 수술하고 뭐 치료하고 이러는 과정에 전혀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우리 오늘 한번 그 아픈 거 잊어버리고, 암 환자라는 거 잊어버리고 억지로도 한번 신나게 웃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웃음 치료를 했어요. 근데 한 15분 정도 이렇게 이제 서로 같이 웃고 했는데 이 환자들이 전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근데 정말 웃고 나니까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늘은 뭐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 진통제 같은 거 안 맞아도 될 것 같다. 처음에는 이제 아유, 내가 뭐 암 환자가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웃겠어 이랬던 분들이 막상 이제 이렇게 실컷 웃고 나니까 그 효과가 확실한 거를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저도 같이 느꼈습니다. 이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는 얼굴을 해야 몸의 면역이 강화되는 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체험을 했고요. 오직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미래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미래가 있냐. 이대로 그냥 이렇게 서서히 이제 내리막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 더 남은 시간이 길어집니다.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로 이렇게 전개되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이렇게 이제 그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남은 세월을 더 희망차게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활기차게 여기 참여해 주시고 오늘도 집중해 주시고 적극 호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감동 서비스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킹더랜드에서 좀 이제 영상을 조금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하면 되겠나? 이걸 같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예, 이 시작하는 부분은요. 여기 이제 사랑 씨가 한 달짜리 실습생으로 여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왕에 한 달짜리고 뭐 한 달짜리든 어찌됐든 실습생이든 뭐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요. 정말 집중해서 공부할 거를 미리 딱 공부하고 암기할 거 하고 집중해서 제대로 잘해보려고 준비가 딱 되니까 여기에 이 호텔의 그 이제 회장님의 딸이자 거기에 상무인 구상무를 마주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걸 딱 보고 표정도 밝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직원을 로비로 올리라고. 그러니까 한 달짜리 실습생을 완전히 이제 정규직으로 뽑아서 이렇게 바로 이제 로비로 올라가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딱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이 전문가는 이렇게 이제 열정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한눈에 알아보고 바로 뽑아서 이제 그 정규직으로 로비로 이제 발령을 냈어요. 그런데 그 로비에서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이제 스위트룸에 그 묵으신 손님이 이렇게 딱 내려와가지고 나 이 내 방 담당 서비스 담당했던 직원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마주쳐가지고 이렇게 당신이 내 방 서비스한 사람이냐? 예, 제가 이렇게 서비스를 한 담당입니다. 그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그 오신 손님이 왜 감동을 했나 하면은 이분이 원래 젊었을 때 오페라 가수로 활동한 성악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각 가는 데마다 호텔에서 이렇게 아침에 깨워주는 모닝콜 서비스를 받았는데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본인이 부른 노래를 가지고 모닝콜 서비스를 제공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완전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마주치면서 당신이 나를 아느냐? 이걸 물었더니 이제 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 당신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호텔을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런 멘트를 또 이렇게 올렸더니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고맙다. 완전히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요. 왜 감동을 했나 하면은 이렇게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아침에 잠을 깨워주는 모닝콜 음악이 본인의 노래를 들은 거는 여기 와서 처음 들었다는 거죠.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오페라 무대 떠난 지가 언젠데 그걸 기억을 해주고 그걸 이렇게 그 음악으로 깨워주니까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오래된 나를 기억을 해주니 이제는 이제 내가 당신을 기억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름을 확인을 하고요. 이 호텔 경영진에 딱 전화를 해가지고 나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여기 와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1등 친절 사원으로 이렇게 이제 사랑 씨를 추천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1등 친절 사원으로 뽑혀서 이날부터 이제 승승장구하는 계기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고객이 감동할 수 있나? 일단 출발점은 이렇게 웃는 얼굴이면서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서 고객이 뭘 이렇게 어떤 거에 감사하고 감동을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 마음이 고객한테 통해가지고요. 이렇게 완전 감동해서 그렇게 감동 서비스를 또 본인도 다시 받게 됐던 기적을 만난 거죠. 고객 감동 서비스 사례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요.
갑질 대응. 어느 건물이나 그 갑질하는 고객이 꼭 있어요. 꼭 이렇게 이제 본인 우월주의적인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보다 다 남들을 아랫사람으로 보고 막 건방 떨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갑질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렇게 갑질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어디나? 근데 오늘은 보니까 이 갑질하는 고객이요. 그 감사팀장이세요. 이 감사팀장이면은 이제 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두려움의 존재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갑질하는 위치에 서 있죠. 그 이분이 복도에 지나가다가 이 구두에 스카치 테이프가 이제 들어붙은 거예요. 그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아니 뭐 스카치 테이프가 구두에 들어붙었는데 그냥 띄어서 쓰레기통에 넣고 가면은 되는데 왜 이런 게 붙었냐? 너 와서 뛰어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갑질을 그냥 쫓아가서 예. 그리고 이제 가서 이 요거를 띄워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본인이 마시던 커피잔, 이 커피잔도요. 아니, 이것도 좀 버려달라. 그래서 이제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잔을 받으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거를 그냥 놔버린 거예요. 아니, 이 커피잔을 건네주려면은 이거를 이제 완전히 받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놔야 되는데 받으러 가는데 그냥 놔버려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바닥에 이제 쏟아졌습니다. 그래, 이렇게 쏟아졌으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그냥 놔버린 이 양반의 이제 그 책임인데 이거 책임을 완전히 전가해가지고 그 네 실수로다가 이거 이제 쏟아진 거 아니냐. 사실 이 바닥에 쏟아진 거는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 미화원들이 고생을 하실 일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이제 그 가서 스타킹 사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카드를 주면서 스타킹 사가지고 4층에 있는 감사팀장실로 가져와라. 지금 이제 이렇게 좀 갑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착한 직원은 그냥 이거를 실행하려고 했는데 이 고참 언니가 이제 아니 감사팀장님 스타킹은 본인 직접 사시죠.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반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양반은 이제 얼마나 이분이 이제 영악스러운 분인지 그냥 본인이 바로 이제 이렇게 표정을 바꿔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방 상황 보지 않았냐? 어? 그 실수를 수습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준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뭐 기분 나빴다면은 이해하셔라. 그리고 다 이렇게 이제 업무 한계에 대한 영역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줘라. 어? 이거 다 이렇게 이제 청소하는 거나 이렇게 뭐 스타킹 사다 주는 거나 비슷한 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기다가 또 하나는 이제 갑질이라 느꼈다면은 이제 그 이해를 해달라. 이제 이분은 이제 혹시라도 이 갑질로 문제가 될까봐 거기 딱 요걸 이제 문제 해결 방안을 미리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분은 그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이제 그 갑질한 거를 이제 캄프라지를 딱 했어요. 그러면서 엉뚱한 걸로 이제 시비를 하죠. 아니 그 또박또박 따질 거면은 응? 마스크나 벗고 얘기를 하지, 예? 마스크 쓴 채로 얘기를 하냐, 지금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트집을 이렇게 했어요. 사실 이제 이 용면이는 이 저 기침 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분은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서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여직원은 뭐 따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정말 정당하게 바르게 대처를 잘 하긴 했어요. 잘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 가는 이 양반은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고객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정말 좀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낼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처를 하긴 갑질에 대한 대처는 잘 했는데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요령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현장의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KDF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 모두가 대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첫 번째는 경비 분야, 두 번째는 이제 미화 분야, 세 번째는 시설 관리 분야. 이게 세 가지 분야의 분야별로 안전사고 유형별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서 여기 어떤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같이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비 분야 안전사고 사례를 봤습니다. 어두운 장소에 순찰할 때 이렇게 조명을 확실히 확보를 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어두운 공간을 그냥 이동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천장에 전등이 일단 불이 안 켜졌습니다.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들고 갔던 손전등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서 넘어져가지고 적재함 그 물에 깔리는 그런 사고를 만났어요. 일단 이제 이렇게 어두운 장소에 순찰할 때 이렇게 어둡다, 캄캄하다, 전등에 불이 안 들어온다, 손전등조차 안 켜진다. 이때는 일단 걸음을 멈추고요. 조명이 확보된 다음에 이동을 해야 안전한 거죠. 그리고요. 정리정돈을 좀 제대로 잘 해놓으면 무너지는 데 깔리지 않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정적인 높이로 보관물을 적재를 이렇게 잘 해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순찰 통로를 안전한 통로로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 한 사람 지나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이 길을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순찰자가 이제 이렇게 경비원이 이렇게 여기를 순찰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찰하는 그 코스에 위험 구간, 위험물 이런 게 있다면 미리 살펴서 안정적인 통로를 확보해야만 안전하게 순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화 분야 사례인데요. 이렇게 계단을 청소할 때는요, 상향식 작업으로 시야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향식으로 올라가면서 작업을 하면 안전한데 또 이렇게 꼭 내려가면서 하게 되는 경우에 뒷걸음질로 내려가다가 꼭 이런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자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을 미리 한번 살펴보면서 장애물이 있다면 사전에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미리 실시하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미리 실시를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몸을 유연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 전에 몸풀기를 해주고요. 끝난 다음에 또 이렇게 몸풀기를 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작업하는 자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듯하게 편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도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잘해서 몸을 유연하게 해가지고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에는요, 시설관리 분야에서 주로 일어나는 사고가 이렇게 높은 데서 작업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높은 데서 작업할 때는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를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이걸 하려면은 그 받침대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 사다리를 부득이 쓰게 되잖아요. 그때 이 개인 안전보호구, 이렇게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필히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안전대까지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개인용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 사다리가, 이동용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아웃트리거를 설치를 해서 넘어진 방지 조치를 확실하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거죠. 그리고요, 안전대를 착용을 했을 때는 이 안전대 고리를 분명히 체결을 하고 작업을 해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2인 1조로 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2인 1조가 아주 필수인데요. 이렇게 2인 1조로 할 때 이제 한 분은 올라가 작업하고 한 분은 사다리를 잡아주죠. 근데 밑에서 사다리를 잡아주고 또 위에 필요한 거 올려주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밑에서 보조하시는 분도 분명히 안전모를 쓰셔야만 이렇게 위험에 대비하고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전을 제일로 해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일을 하셔야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지원하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탑승할 때는 문이 완전히 열린 다음에 안전하게 탑승을 해야 되는데 꼭 성질 급한 양반들은 그냥 문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막 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요, 엘리베이터를 운행 중에는 출입문에 기대거나 크게 움직이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의외로 출입문이 이게 약합니다. 그래서 출입문에 기대는 일 없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엘리베이터에 이제 탑승 정원이나 적재 하중을 초과해서는 탑승 금지예요. 이거를 지켜야만 안전하게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전이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을 절대로 강제로 개방하는 거 안 됩니다. 비상벨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열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지진이나 화재 발생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는 게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수칙 잘 준수해가지고요.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음엔 안전불감증 퇴치와 폭염 대응 요령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사고 사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렇게 나무 가지를 자르는데 이렇게 이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매달려서 이런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베어지면서 이 가지 끝부분이 먼저 땅에 떨어지고 이 굵은 몸체가 떨어지면서 사람을 치고 나가서 이렇게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런 대형 사고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위치에서 작업하지 않고 좀 더 안전하게 좀 작업할 위치를 높이 올라가거나 또 이렇게 이제 여기 자를 적에 아랫부분을 3분의 1을 먼저 자르고 윗부분을 자르면은 여기 이제 안전하게 또 잘라질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그 안전에 대한 불감증 상태로 전혀 안전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안전모도 안 쓰고요. 이렇게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런 대형 사고를 만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엄청나게 큰 나무를 베면서 이게 떨어질 적에 곱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떨어지면서 이 육중한 이 무게가 이 바탕을 치고 하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데 여기 뭐 안전 조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받침대를 치니까 사람이 붕 떴다가 떨어지면서 완전히 기역자로 꺾인 채로 다시 받침대가 사람을 이렇게 이제 덮쳐가지고요. 완전히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채로 납작하게 돼서 이게 아주 목숨을 잃게 되는 대형 사고가 났어요. 언제든지 그 위험에 대비해서 여기서 위험 요인이 뭘까?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작업을 했어야만 이렇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대형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계속 폭염특보가 이제 지속됐었죠. 폭염특보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폭염특보가 일단 발령을 했을 때는요, 참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카페인성 음료, 커피나 탄산음료 같은 거는 오히려 갈증을 더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요, 주류는 피해야 됩니다. 주류. 근데 보통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그 같이 일하면서 보니까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덥고 막 땀나고 뭐 이러면은 이때 그냥 맥주 시원하게 해놓은 거 그냥 이거 마시면 아주 시원하게 식혀줄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면 딱 듣는 순간에는 이제 정말 시원해질 것 같잖아요. 마시는 동안은 시원하지만은 이게 몸에 들어가서 섭취가 돼가지고 몸에 퍼져가지고 이게 이제 그 열을 내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주류는 피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부득이 이제 야외 작업을 해야 될 때는 부득이 외부에 수행할 때는요, 시원한 목장에다가 햇빛 가리개를 단단히 잘 하시고 작업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한낮에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그 다음에 두통, 근육경련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요, 얼른 이렇게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몸을 식혀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다. 즉시 의료기관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19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서 안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많이 더우면은요,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쾌지수가 올라가면은 평범하게 하는 얘기, 사소한 이야기도 기분 나쁘게 들리고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좀 더 조심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거죠. 미리 불쾌지수가 올라간 걸 전제하에 부드러운 언사로 조용조용하고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필수예요.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위인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례는요,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입니다. 이분은 이제 양복쟁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불리워졌었어요. 이분이 이제 어려운 난관을 극복을 했는데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좋은 일 하다가 사고로 이렇게 이제 생명을 잃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가난해지고 어렵죠.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고 글 공부도 못한 상태에서 14살에 양복점 점원으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살에 구두수선공의 딸과 아주 가난한 집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 딸이었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이 부인이 그래도 글 공부를 하신 분이어가지고 그 부인한테 처음으로 글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공부를 해보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 공부를 했는데 너무 재미가 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독학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테니시주의 민선 주지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이분을 눈여겨봤던 링컨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으로 이렇게 세워서 같이 일을 하다가 링컨 대통령이 먼저 암살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직무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직무대행 임기를 마치고 자기 17대 이제 대통령으로 입후보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링컨 대통령이나 앤드루 존슨은요, 그 노예 해방 문제를 적극 참 추진을 했는데 이게 지내놓고 보니까 세계사적으로 아주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정책이 인기가 없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알래스카가 원래 그 러시아 영토였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크림반도 전쟁에서 패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돼가지고요, 팔아먹을 거 이제 이것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알래스카를 미국 보고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다들 반대를 했지만 이제 이 존슨 대통령이 그 러시아에게서 이제 720만 달러를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야당에서는 전부 반대를 했어요. 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이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 응? 학교도 못 다니고 가난한 저 대통령이 엉뚱한 짓, 필요 없는 짓을,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는 지하자원이 확인이 됐는데요. 어마어마한 자원이 매장돼 있는데 금과 석유와 철광석, 석탄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돼 있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이 미국이 세계 제1의 부자 나라로 이제 막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이 지하자원이 막강한 자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내놓고 보니까 훌륭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됐고요. 이분은 정말 학교를 다니지 못한 순수 노력파였는데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훌륭한 인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난관을 극복하면 힘든 만큼 일의 본질에 집중하면, 노력을 하면, 땀을 흘리면 난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보람찬 성과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엔 칭찬 10계명과 고혈압 예방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는요,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계명은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는 겁니다.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한 3일쯤 지낸 다음에 그 3일 전에 그거 정말 훌륭했어요. 이거 뒤늦게 하는 거 효과가 아주 형편없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칭찬할 일이 생겼다. 즉시 칭찬하는 거 필요합니다. 다음에는요, 잘한 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야지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개적으로 칭찬해야지 소곤소곤해서 칭찬하는 거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이렇게 너 1등해서 정말 잘했어가 아니고 그 1등을 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열심히 했던 그 노력한 과정을 이렇게 칭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긍정의 눈으로 보면 칭찬할 일이 보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은 매 이렇게 흠잡을 것만 생기고요, 긍정의 눈으로 보면 칭찬할 일이 다양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욱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사람이 어디 100% 긍정일 수도 없고요, 100% 부정일 수도 없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항상 혼재하는데 그 혼재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고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가끔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긍정 에너지를 충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여성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화장하잖아요. 화장하시면서 와, 이 정도면 이쁜 얼굴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자신을 이렇게 칭찬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 누가 나를 60대로 보겠어? 뭐 40대로 봐주지 않겠어? 뭐 스스로를 이렇게 이런 막강한 동안 이렇게 이제 예쁜 얼굴을 스스로에게 칭찬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고혈압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예방을 위한 수칙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별 요란하지 않게 사람을 은근히 이렇게 이제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그림자죠. 그래서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살이 찌지 않도록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네. 그리고요,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운동을 해야만 이렇게 고혈압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담배는 끊어버리고요, 술은 줄여 마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특히 담배는 끊어버리자고 말씀드리게 된 연유는요, 겨울에 되게 추운 날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날, 우리 아파트 단지에 보니까 이제 한 70m 떨어진, 건물에서 70m 떨어진데 쓰레기 버리는 데도 있고 흡연 장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집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그 흡연 장소에 와서 담배들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이렇게 눈여겨 보니까 아니, 그 영하 20도에 밖에서 그 흡연 장소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보니까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막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데 이렇게 떨어가면서 담배 피우시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막 눈물을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렇게 어렵게 엄청 덜덜 떨어가면서 힘겹게 애쓰시는 거 보니까 건강에도 안 좋은 거를 저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하실까, 그렇게 이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정말 이게 담배는 끊어버리는 게 건강에 좋다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요, 지방제 섭취는 이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야채를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피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우리 그 고혈압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노력을 함께 해봅시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 첫 번째는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척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행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데요.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작은 기쁨, 작은 일, 소소한 일도 크게 기뻐하고요. 늘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저 IDC 저 단장님, 박재곤 단장님은 정말 긍정의 에너지를 최고로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박재곤 단장님께 좀 긍정 에너지 좀 많이 좀 이렇게 받으시고, 우리 센터장님들도 다르게 긍정적인 분이세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 에너지를 많이 받으시면 이렇게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빠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게 그냥 편하게 쉽게 되진 않아요. 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해요. 땀 흘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해야만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력 관리를 잘하는 게 필요한데요. 균형 잡힌 식단이 또 필요하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시면 이렇게 건강한 체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취미생활, 취미와 관심사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렇게 이제 정말 흥미로워했고 또 해보고 싶었고 취미가 있었고 관심이 있었던 것들,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때는 바빠서 못했어도 이제 지금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좋은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본다든지 이 음악을, 좋은 음악을 좀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새로운 요리를 하나 공부를 해서 배워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자신감을 늘 이렇게 충족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자신감은 내가 충족해야지 누가 남이 심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느낌으로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어차피 행복을 위해서는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중요하고요, 친구와의 관계 중요하고요, 동료와의 소중한 관계 잘 키워나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료와의 소통, 또 좋은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아픔에 공감하고 기쁨에 공감하고요.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요. 서로 지지해주는 그런 좋은 관계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그만큼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성취해 나가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딱 이렇게 좀 더 어려운 목표지만 설정을 하고 그걸 도달해 나가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은요, 세월이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해 나갈 때 큰 보람이 오고, 지난번 이사분기 교육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제 체험을 말씀드렸죠. 이렇게 40년 전에 이렇게 적어도 내가 이제 공부를 하자, 막연히 공부하자 그래서 공부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1년에 한 개씩 공인 자격 취득하는 거를 이제 하자고 생각을 하고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꾸준히 실천했더니 40년이 지난 현재 제가 이제 그 40개의 공인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40개의 공인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니까 할 일이 많아지고요. 나를 필요로 한 데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보람을 느끼고요. 또 이렇게 성취한 데 대한 성취감, 보람이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숙제처럼 일하지 않고요, 축제처럼 즐기는 겁니다. 예. 숙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찌나? 이렇게 그냥 뜨거워도 어떻게 출근했으니까 주구나. 사나 또 일해야지 어쩌겠어. 이렇게 숙제처럼 일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축제처럼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화이팅! 이거를 하셔야만 이렇게 축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제처럼 일하는 거,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축제처럼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옆에 있는 동료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동료 또 우리 소장님, 실장님, 또 센터장님, 우리 단장님 늘 이렇게 이제 좋아하고 하면은 이 직장이 천국이 됩니다. 근데 천국에서 이제 일하면 좋은데 이 직장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 간단해요.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고 아이고 저 인간이 왜 내 옆에 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거야 해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 미워하면 그 자리 바로 지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근무처를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천국으로 만드는 거 실천해보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도요. 우리 가정에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는요. 가족들을 사랑하고 참 아껴주고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간단하죠. 옆에 있는 가족들 그냥 아유 저 왼수 덩어리 내가 평생 왼수야 해가지고 미워하면은 그대로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천국으로 만들면서 가정에서나 우리 일터에서 이렇게 천국으로 만들어가면서 실천해 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 IDC 센터 가족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안전교육 같이 했는데요. 우리 오늘은 저와 함께 이렇게 이제 좀 화면 기록이 우리 이제 잘 안 보이게 됐지만은 조금 이렇게 이제 오늘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를 극복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저와 함께 우리 저 마무리하면서 긍정 에너지를 충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ID 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ID 센터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최고 하겠습니다. 제가 ID 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ID 센터 최고! 예,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집중하시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우리 건강하시고 이렇게 늘 안전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IDC 관리단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시고 이렇게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일터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